창의성이란 어떻게 하면 신장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그 발명대회에 연결되어 있는 대회가 여러 가지인데 거기 중에서 거북선 대회가 우리가 한 지금부터 처음에 거북선 대회 한 게 한 10여 년, 한 14, 15년 전에 최초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몇 개의 매뉴얼을 도는 프로세스 중에서 거북선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가 지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쭉 내려왔던 얘기라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AI 시대가 됐는데 특히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과연 이 창의성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나온 것이 이제 STEM이라는 교육이 있고 또 우리가 들어있는 STEAM이라는 교육이 있고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본질은 메이커라는 겁니다. 메이커. 다시 말해서 메이커란 창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작. 그래서 우리가 발명이라는 개념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발명이라는 단어를 굳이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명이라고 그러면 꼭 우리가 없는 걸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발명적 사고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그런 쪽에 데이터를 맞춰가지고 30명을 제가 한 10회를 이거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0명을 평가했던 데이터를 위주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영향을 할 건가. 그리고 미래에 지금 먹거리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나게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15년 내에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긴다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뭘 갖고 먹고 살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먹고 사는 짭이 바로 직업이라는 게 창의성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또 모든 교육이 창의성하고 연결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대학이 지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했지만 대학이라는 매체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교육이라는 틀 자체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세계적으로 보면 포럼 중에 많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학교는 존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화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뭘 먹고 살 건가 다시 한번 이 창의성을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벌써 이 논문은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대상을 논문의 기본 대상으로 받고 지금까지 창의성 그러면은 창의성 연결은 이론을 기본 바탕으로 쭉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 몇 가지 이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론은 중요하지 않은데 아직도 우리는 이론 중심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명과 메이커의 어떤 연결성, 공통점은 뭐가 있고 발명을 키우는데 우리는 어떤 역량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이제 그 TQ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창의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TQ라는 건 뭐냐? Think Quest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력을 생각을 하게 되면 뭘 키워야 되느냐? 이론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고 살려면 뭘 해냐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 이게 질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단순 질문과 그리고 입체적인 질문과 투시적인 질문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은 입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투시적인 질문을 한다. 앞에서 우리가 유정호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 에디슨, 다빈치 이런 사람들은 투시적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에서는 보편적인 그냥 궁금증만 가집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에요. 이거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입체적으로 뭔가 튀어나오는 질문을 해야 돼. 그게 바로 호기심 질문이에요. 호기심. 예. 그냥 단순한 궁금증 갖고 안 된다. 이게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한 발짝 넣어서 그것을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는 왜 그럴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하는 것. 요거를 투시적 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세 가지가 있어요. 의문점을 질문하는. 그러니까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질문을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자, 이제 그 아이들이 거북선을 마는데 백주를 줬는데 어떤 애는 잘하는데 어떤 애는 하질 못해. 또 시험 볼 때도 그렇지만 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틀린 답을 가지고 고치게 해서 깨서 자꾸 지우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그 문제를 포기했던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답답해서 몰린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해결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시험지를 하나 줘요. 그리고 다시 써봐. 그리고 그때 했을 때 얘는 뭐예요? 심리적인 부담에서 떠나서 자유롭게 쓰는 그런 현상을 봤거든. 자, 거북선 만들 때 똑같아요.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아이할 때 새로운 것을 주면은 새롭게 나가는데 새로운 걸 주지 않고 그걸 고쳐라 하면 얘는 제한 시간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 얘는 뭐예요? 포기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뇌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뇌과학을 연구한 지가 한 10여 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도대체 어떻게 구조가 됐는가 이런 면에서 접근해서 같이 살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살펴봤더니 교수법에 달려있다는 거죠. 교수법에.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의 틀에서 통제하는 교수법에서는 아이들이 창의성이 신장되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문의 3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증을 내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뇌라는 것은 4차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뇌인데 창의성을 끌고 날 때 단순하게 이론과 같은 시스템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틀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융합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스팀이라는 거고 이 거북선에 대해서 3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석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했어요. 이 연구에서 메이커, 발명 활동이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한 두 번째는 융합적 사고에서 창의성이 어떠는가. 세 번째는 발명 활동이 다른 과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 가지를 넣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길퍼더나 노렌스나 메슬로, 호킨스, 보만 이런 많은 창의성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질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메이커 교육을 활동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활동교육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거죠. 이때 이 활동교육을 풀어주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나는 거북선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하나의 거북선이라는 건 거북선이 하나의 창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북선 프로세스 속에는 융합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요.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여러분의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앞으로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 그 문제를 풀어갈 때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면 절대 문제는 풀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그 문제 속에는 스팀이라는 5가지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팀이라는 건 하나 예를 들면 사이언스, 과학과 매스, 수학의 사이에 기술과 공학과 창작이라는 세 가지가 같이 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의 답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푼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값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나는 이 문제를 풀 적에 이 모든 프로세스가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에 하나의 주안점을 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지시를 받다면 결과에 작품을 만들 때 그거는 그 아이의 작품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그때 계속 질문하는 방법을 무엇을 어떻게 질문 던지고 이때 그 아이가 문제를 풀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방을 통한 창작이에요. 흔히 모방을 통한 창작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거예요. 모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모방을 통해서 어떻게 창작할 것이라는 프로세스예요. 문제의 답은 거기 있어요. 이게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칭찬.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백지 원리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아이에게 뭐를 줘야 되냐?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이 논문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보면은 이 활동이 발명할 때 만족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10명은 사실은 만족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소극적이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했던 애들이 26명, 이게 3명이 부정적이었고 소극적으로 1명. 그러니까 요걸 빼 나머지 아이들은 발명 활동이 자기한테 자기가 생각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100을 놓고 볼 때 74%는 적극적이었고 부정적인 게 10% 그리고 소극적인 게 15%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발명을 통해서 너는 어떤 변화를 느꼈는가라고 대답했을 때 프로테이지를 보면 83%가 85% 그 정도가
자기한테 큰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여 자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변화를 통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거북선이라는 만드는 창작 활동을 통해서 다른 과목을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뭔가를 해결할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 어떤 이론 중심의 데이터에서 이론에 의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 창의성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적극적인 프로세스는 얼마 안 되죠. 소극적으로 이건 부정적인 소극적인 얼마 안 되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활동하게 됐다는 것에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인데 왜 적극적일까 이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작품 만드는데 이 하나의 툴을 주고 작품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그렇게 느끼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리적인 건 뭐냐? 평가라는 겁니다. 평가. 그러니까 이론은 뭐예요? 하나의 답을 가지고 평가에 지수에서 줄 세웠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그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면 창의성 교육은 이론으로만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 여러분이 뇌과학적인데 여러분이 뇌를 어떻게 여러분의 그 뉴런의 1천만 개의 어마어마한 뉴런을 99%가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밖에 우리는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99%를 쓴다면 누구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이런 결과, 통계 지수를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모든 교과 과정은 창의성에 올바른 지표로 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일포도를 유시한 많은 창의성 학자들, 이론에 의해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초등학교도 그렇고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 30년을 기업 강의하면서 사회는 이론으로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다는 것이 여기서 입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북성 대회와 같은 거북성 창작을 만들지 어떤 메이커에 의해서 융합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융합 교육에서 메이커 교육의 창의성 신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번 30명의 데이터로 해서 얻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의식 교육과 근거는 창의성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어떤 툴을 주고 메시지로가 하나의 답을 맞히는 교육을 가지고서는 창의성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창의성 교육이란 풀어주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요새 뭐냐면 거꾸로 가는 학습 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뭐예요? 학생 중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사의 역할이 창의성 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도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도 또한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사 중심으로 학생을 이끌어가는 교육은 평가를 위한 교육이라는 거죠. 창의성은 다양한 입체적인 툴에서 투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우리의 뇌과학적인 어떤 유련의 현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창의성 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학생은 멘토의 역할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멘토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그 아이의 창의성을 잠재적인 끼를 어떻게 칭찬해 줄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교수법에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는 것이 이번 연구 논문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창의성은 누구나 99%의 우리 뇌를 쓰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자극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느냐가 아마 창의성 교육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 인공지능이 이끌어가는 시대에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고맙습니다.